이번 영상에서는 기출도면 6 금강 로하스 축제와 기출도면 10 딸기 축제에 있는 오브젝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두 오브젝트는 똑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시사항 보시면 둘러싸기 왜곡 기능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져 있죠. 이 두 오브젝트에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문자가 반복돼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6번에 있는 오브젝트는 물방울 모양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물방울 모양에 맞게 글자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보이죠. 이런 특징이 있는 오브젝트는 둘러싸기 왜곡 기능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6번에 있는 오브젝트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보시면 문자 K100 테두리 W라고 되어 있죠. 문자를 입력해서 문자의 면 색상을 K100으로, 그다음에 선 색상을 화이트로 넣어주면 되는데, 오브젝트만 보면 스트로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출력된 도면을 보면 흰색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간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방울 오브젝트 만들고 글자 이렇게 4개를 복제해서 배열을 하면 되겠죠. 물방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러스트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드 색상이 좀 쨍한 것 같아서 색상 변경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드 위에다가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여백에 만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포토샵으로 가서 크기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배치 다 새로 해야 되니까 일러스트에서 만드는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방울부터 만들어 볼게요. 원형 툴 선택을 하고 이 둘러싸기 왜곡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런 스트로크나 필 색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속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면 색상만 변경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색상도 상관이 없죠. 자, 오브젝트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정비울로 원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A 키 눌러서 직접 선택 툴로 위에 있는 포인트만 선택을 해서 위로 올려주는데,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면 수직 방향으로 이쁘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 물방울의 맨 위에 꼭지점이 뾰족하잖아요. 이 부분도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포인트 선택하시고 옵션 바로 가서 컨버트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렇게 뾰족하게 변형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죠? 적당한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만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 만들어 볼게요. 타입 툴 선택을 하고, 자, 색상은 K100으로 해서 스트로크는 없고요. 스트로크는 없이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글자 입력하시고요. 바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조절점이 뜨죠. 이 상태에서 크기 변경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정비율로 이렇게 크기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동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글꼴이 다르니까 글꼴 수정도 해야 됩니다. 글꼴은 문자 패널을 열어서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문자 패널 열고요. 자, 일단 글꼴을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굵은 글꼴은 주로 임팩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임팩트가 있습니다. 임팩트 글꼴을 설정하니까 완전 똑같이 나왔습니다. 글자를 만들고 바로 복제를 해서 자, 아래로 4개를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4개 만들었습니다. 이 문자랑 이 도형이랑 2개를 선택을 해서 둘러싸기 왜곡 기능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둘러싸기 왜곡 기능을 적용을 하려면 중요한 거 2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 도형, 만든 도형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할 오브젝트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뒤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자, 이렇게 물방울 오브젝트가 앞으로 나와 있게 맨 위로 올려져 있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 오브젝트를 굳이 정 가운데 두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 곳에나 둬도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오브젝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고 둘러싸기 왜곡 기능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envelope distort, make with top object. 요게 둘러싸기 왜곡 기능이고요. 한글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envelope distort가 둘러싸기 왜곡으로 되어 있을 거고 make with top object는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방울 오브젝트 모양에 따라서 글자가 변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죠. 테두리 화이트를 넣지 않았는데 이걸 일러스트에서 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포토샵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둘 다 해보니까 저는 포토샵에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하고 오브젝트를 복사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실행을 하고 오브젝트를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V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렇게 붙여 넣고요. 크기 수정, 위치 수정까지 하고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확대를 해서 하얀색 테두리를 레이어 스타일에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이게 물방울 오브젝트입니다. 레이어 오른쪽 빈 곳에서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창에서 스트로크에 체크를 하고 색상은 화이트죠. 화이트. 그다음에 굵기가 중요한데요. 굵기는 1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2는 너무 굵죠.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포지션을 센터로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하기에는 좀 너무 다른 모습이죠. 아웃사이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아웃사이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트로크를 넣어주고 컬러 오버레이로 정확하게 다시 K1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시사항에 있는 그대로 면 색상이랑 선 색상만 적용을 해서 끝내셔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스트로크에 하얀색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번지는 듯한 효과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을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정말 약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를 5로 정도로 하고 자, 스프레드를 1에서 2 정도 넣어주면 오퍼시티를 약간 높여서 아우터 그로우를 넣어보니까 조금 더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스트로크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트로크의 포지션 설정도 인사이드는 아닌 것 같고 센터나 아웃사이드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비슷하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방울 오브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스트로크, 그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 아우터 그로우. 이 모든 걸 아까 일러스트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포토샵이 편하신 분들은 오브젝트만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이런 효과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면 10번에 있는 오브젝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글자 색은 M100, Y100이고 둘러싸기 왜곡 효과를 적용하고 패턴까지 패턴으로 이 배경으로 만들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입 툴 선택하고요. 글자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바로 크기 조절. 자, 이렇게 해서 글꼴부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글꼴은 일단 생각나는 글꼴은 도둠체고요. 자, 도둠체 중에서도 종류가 많으니까 일단 일반 도둠체랑 그리고 도둠체 중에서도 한컴 산뜻 도둠 레귤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한컴 글꼴은 한컴 오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초롬도 비슷한데 저는 한컴 산뜻 도둠 레귤러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색상 변경을 해야 되죠. 색상 변경 M100, Y200, K0 그리고 복제해서 배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요하네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복제를 하고요. 이렇게 복제해서 컨트롤 D로 6개 만들어줍니다. 7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줄 방향으로는 8개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밑으로 복제를 하고요. 이 간격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모양이 맞지가 않네요. 적당히 사이를 띄워주고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 상태로 컨트롤 D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오브젝트를 잘 보시면 가로 방향도 딸기고 세로 방향도 이게 첫 글자가 딸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딸기가 맞게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 선택하고 Alt키, Shift키 눌러서 자, 아래 방향으로 복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고 컨트롤 DD 해서 총 8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글자를 깨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Create Outline 해주시고, 자,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그룹 해제까지, 언그룹까지 해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삭제를 해서 일단 글자 부분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도형은 간단하죠. 원형 툴 선택해서 약간 옆으로 퍼진 듯한 모양.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 2개를 다 선택을 해야죠. 근데 원이 위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 Make with Top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완성이 됐고요. 패턴 적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배경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출력 도면을 잘 보면 가로 방향으로는 오브젝트가 5개,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오브젝트가 7개에서 8개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패턴으로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이 정도로 오브젝트 개수가 작으면 그냥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여기 그리드를 보면서 배치해서 복제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크기 조절하고 다섯 개 정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죠? 간격 잘 보시고 5개, 요 사이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면 10번에 있는 오브젝트랑 도면 6번에 있는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